3년 동안 꾸준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좀 방법이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그런 게 있고, 이제 투자자,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전주, 뭐 전주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고, 이걸 널리 알리는 스피커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실제로 이 실행을 하는, 이 뭐 매매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뭔가 실행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팀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뭐 SNS 이제 그리고 좀 불법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리딩방 이런 데서 이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문명 뭐 연예인이라든지 좀 이게 성공한 전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또 이게 점점점 이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다단계 형태로 해갖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1인 매매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규모를 키우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순간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뭐 앞장서서 투자 모집하신 분은 통정 매매에서부터 자기도 시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뭐 얼굴 달고 나가서 이 말씀 저 말씀 하신 분들도 아마 이미 다 잘못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돈 맡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근데 돈을 맡겼다라고 해서 단순히 뭔가 위반이다. 사실 그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돈을 맡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나의 뭔가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휴대폰,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봤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통정매매라는 걸 예를 들어 알고 있었냐? 내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다는 걸 알고 있었냐?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소위 말하는 더 나쁜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쓰일 거라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적어도 이제 미필적 인식. 그쵸. 그 자세히 보이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뭐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이분이 훌륭한 투자자야라고 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 죄까지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통정 매매 자체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가격을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공범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서 잃은데 더 나가서 증거금 메꾸라고 계속 전화 오고 하면은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가담한 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매우 속이 터지는 상황이겠죠. 나는 정말 그렇게 손해도 많이 봤는데 내가 이것까지 조사를 받아야 돼. 야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도 가담했느냐라는 행위. 그렇죠. 거기다 남 끌어들였으면 더 큰 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담 정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SG 증권발이라고 하는 게 SG가 그 프라임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투매자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G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마치 SG가 뭘 대단한 잘못을 한 전혀 것처럼 그건 나왔는데 아닙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SG발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이 모호하니까 작전 세력 실체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콜 놓고 주문 넣고 할 때 저게 외국인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작전하기 좋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고소득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뭔가 도구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분 공시 회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양도세, 주식 양도세가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금액이 절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제 고소득자들,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코인이든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증권 거래를 크게 했을 때 세무조사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SG증권도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 이름으로 했으면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분명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수익률 이런 거에 더해서 이 거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니까 마치 CFD가 무슨 저기 그 불법적인 금융상품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 불법적인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원래 CFD의 목적성은 이게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네. 사용되는 건데 이게
그 모든 파생 상품이 다 그러하듯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하고, 근데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칭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원래 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번 사태처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선물 투자처럼 이 레버리지 자체를 리스크를 증폭시켜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자 사용하게 되면 우리 투기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CFD 자체는 무해한 건데 사용하는 방식이 오용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에 쓸 수 있는 금융수단은 세상에 널려 있다. 널려 뭐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근데 시세 조정을 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팔고 나갔다. 그럼 여기서 작전이 끝난 거냐?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 떨어질 때 돈 버는 방법이 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공매도인데 그쵸. 지금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공매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이거 공매도를 둬야 되냐, 뭐 없애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항상 뭐 정말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분명히 이게 떨어지는 시점에 누군가는 이제 분명히 공매도를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의심하는 상황 중에는 이 공매도의 뭐 그 투자자들이 애초에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하락을 유도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수익을 남긴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게 뭐 지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연루가 됐다라고 말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사태 발생 이후에 물량이 줄었으니 이거는 공매도가 문제인 거 아니냐. 라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섣불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개미들이 이거를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 또 떨어지면 떨어질 때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이 기회에 나도 좀 벌어볼까라고 이제 섣불리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